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정년 퇴직 후 행복한 노후입니다. 30년, 40년을 직장에서 보내고 나면 갑자기 찾아오는 텅 빈 시간.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자유라고 부르지만 또 어떤 분들은 공허함이라고 표현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세를 넘어섰습니다. 만약 60세에 퇴직한다면 앞으로 2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은 직장 생활만큼이나 긴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긴 시간을 행복하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5가지 행동은 실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의 공통점을 분석한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 새로운 정체성 찾기. 퇴직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정의해왔습니다. 저는 A회사 부장입니다. 저는 B은행 지점장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직함과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퇴직하는 순간 이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명함도 사라지고 직함도 사라집니다. 갑자기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대답이 막막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퇴직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이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퇴직 쇼크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직함이 아니라 취향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겁니다. 저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직함이 없어도 나라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둘째, 평생 미뤄왔던 것들을 시작하세요. 직장 생활하면서 언젠가 시간 나면 해봐야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외국어 공부. 지금이 바로 그 언젠가입니다. 68세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은행에서 30년을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고 TV만 보다 보니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우쿨렐레 강좌를 보고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려고 시작했는데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지금은 동네 공연에도 나가고 자신을 아마추어 우쿨렐레 연주자라고 소개한다고 합니다. 직함에서 취향으로, 과거에서 현재로. 이것이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셋째, 작은 역할이라도 받아들이세요. 동네 아파트 입주자 대표, 복지관 자원봉사자, 동호회 총무,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 자체가 새로운 정체성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직장인이라는 정체성은 끝났지만 당신이라는 사람은 계속 존재하고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동, 관계의 질 높이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5년간 진행한 행복 연구가 있습니다. 결론이 뭐였을까요?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명예도 아닌 좋은 관계였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관계의 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일까요? 직장 동료들과의 의무적 만남이 사라지면서 진짜 관계만 남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오히려 관계가 줄어듭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적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고립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세요. 직장 다닐 때는 하루 중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면 하루 24시간을 배우자와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주부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있으니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현상이죠.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대화입니다.
당신은 퇴직 후 어떻게 살고 싶어요? 우리 함께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각자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솔직하게 나누세요. 40년을 함께 살았어도 서로의 퇴직 후 삶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친구를 만드세요. 이 나이에 무슨 친구를 새로 사귀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친구는 새로운 에너지를 줍니다. 어떻게 만날까요? 취미 활동을 통해서입니다. 등산 동호회, 사진 동호회, 독서 모임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됩니다. 72세 박영희 씨는 퇴직 후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건강 때문이었는데 요가 교실에서 만난 분들과 친해졌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3번 요가도 하고 한 달에 1번씩 함께 전시회도 가고 맛집 투어도 한다고 합니다. 셋째, 자녀와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자녀들은 이미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거나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대신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 있으세요. 손주를 봐주고 가끔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필요할 때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넷째, 혼자만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서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산책하고, 혼자 책 읽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진정한 관계의 질은 양이 아니라 깊이에서 나옵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0명의 진짜 친구가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행동 몸과 마음의 건강 챙기기.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친구가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즐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함께 챙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몸의 건강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퇴직 후에는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출퇴근도 없고 회사 내에서 움직일 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운동량이 줄어들고 근육이 빠지고 체력이 떨어집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운동을 권장합니다. 하루로 따지면 20에 30분 정도입니다. 저는 등산을 하니까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추가하세요. 근력 운동입니다. 노화의 가장 큰 적은 근육 손실입니다. 30세부터 근육은 매년 1%씩 줄어듭니다. 60세가 되면 30대의 30%가 사라진 겁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낙상은 노인에게 치명적입니다. 간단한 근력 운동으로 충분합니다. 스쿼트, 플랭크, 계단 오르기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규칙적인 건강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종합검진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이제 마음의 건강을 이야기해 봅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 유병률은 약 30%입니다. 3명 중 1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역할 상실, 경제적 불안,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의미의 상실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매출을 올리고 승진을 하고 하지만 퇴직하면 이런 목표가 사라집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극복할까요? 첫째, 새로운 의미를 찾으세요. 일터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삶에서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는 계속 배우는 사람, 나는 아름다움을 즐기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작은 일상의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산책하기, 점심 후 30분 독서하기, 저녁 식사 후 일기 쓰기, 이런 작은 루틴들이 삶의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루틴은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정감을 줍니다.
예측 가능한 일상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무기력함이 심하거나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세요.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감기 걸려서 병원 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도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둘 다 챙기세요. 네 번째 행동 경제적 독립성 유지하기 830-1030. 네 번째는 경제적 독립성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약 40%의 노인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나는 앞으로 얼마나 살 것인가? 월 평균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가? 현재 자산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이런 계산을 해보세요.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낫습니다. 알아야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것들이 월 평균 얼마나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월 평균 지출을 계산해 보세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채울 것인지 계획을 세우세요. 둘째, 적당한 소득 활동을 유지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삶에 활력을 줍니다. 물론 40년 직장 생활했는데 또 일하라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의 형태를 바꾸면 됩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프리랜서로 일하기, 자신의 전문성을 살린 컨설팅하기. 하루 종일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2회, 3일, 하루에 3회, 4시간만 일해도 괜찮습니다. 70세 이상훈 씨는 퇴직 후 택배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세요? 라고 물으면 그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돈도 벌고, 운동도 되고, 사람들도 만나고, 일석삼조예요. 셋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노후에는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지출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안 쓰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쓰는 겁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세요. 건강검진, 좋은 음식,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은 아끼지 마세요. 하지만 허영심을 위한 소비, 체면을 위한 소비는 과감히 줄이세요. 넷째,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려 노력하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 순간 관계의 역학이 바뀝니다. 더 이상 대등한 관계가 아니게 됩니다. 물론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세요. 경제적 독립성은 존엄성과 연결됩니다.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다섯 번째 행동 평생 학습하기. 마지막 다섯 번째는 평생 학습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 발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20대처럼 빨리 배우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좋아집니다. 경험이 쌓여 있으니까요. 학습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뇌를 활성화시키고 치매를 예방하고 삶에 활력을 줍니다. 어떤 것을 배우면 좋을까요? 첫째, 평생 궁금했던 것을 배우세요. 역사, 철학, 천문학, 미술사, 뭐든 좋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험을 위해, 취업을 위해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순수하게 호기심 때문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싶어서 하는 공부. 둘째, 디지털 기술을 배우세요. 나는 기계치라서. 이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이것들을 사용할 줄 알면 세상이 넓어집니다. 유튜브로 강의를 듣고, 화상으로 손주와 얘기하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배워가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들에게도 가르쳐주는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외국어를 배우세요. 영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여행 가고 싶은 나라의 언어를 배우면 됩니다. 75세 정미숙 씨는 퇴직 후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80세의 스페인 순례길을 걷는 것입니다. 지금 3년째 배우고 있고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넷째, 악기나 예술을 배우세요. 피아노, 기타, 그림, 서예. 예술은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킵니다. 나는 재능이 없어서 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프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즐기면 그만입니다.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요즘은 배울 곳이 정말 많습니다. 동네 복지관,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대부분 무료거나 저렴한 가격에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많습니다. 유튜브에는 무료 강의가 넘쳐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정을 즐기세요. 배우는 그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평생 학습은 뇌를 젊게 유지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활력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정년퇴직 후 행복한 노후를 위한 5가지 행동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새로운 정체성 찾기, 직함이 아닌 취향으로 자신을 정의하세요. 둘째, 관계의 질 높이기, 양보다 질,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드세요. 셋째, 몸과 마음의 건강 챙기기, 운동과 의미, 둘 다 챙기세요. 넷째, 경제적 독립성 유지하기, 현명하게 쓰고, 가능하면 일하세요. 다섯째, 평생 학습하기, 호기심을 잃지 말고 계속 배우세요. 이 5가지는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5번,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2번, 그것이 새로운 정체성이 되며 1번, 활동을 하면서 건강해지고 3번, 소득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4번,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누군가는 이제 할 일이 없다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60대, 70대, 80대. 이것은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60세에 퇴직하면 앞으로 40년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5가지를 다 완벽하게 실천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하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아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퇴직 후 계획이나 고민을 공유해 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